이번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로 베트남까지 해서 베트남 북부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한 뭐 당나라쯤부터 해서 요 시기에 비슷한 문화권이 형성되었더라 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문화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 중에 한 개가 미국이겠죠. 그 미국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행하니까 그런 것들 보고 따라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따라하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재해석도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K-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 뭐 서양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케이팝이 단순히 그 외국 음악들의 아류작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또 케이팝은 또 케이팝이라는 장르로 또 요즘은 또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 하나하나의 요소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것들이 다 수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주변 국가들과 같이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요소로 소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 공통 요소 4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개는 한자, 유교, 율령, 불교 이 4개가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의 지금의 영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도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 공용어로 사용이 되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게 뭐 문자가 원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문자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자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 게 가나나 아니면은 베트남의 쯔는 문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싶을 수가 있지만, 아니 뭐 우리도 우리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것들 콩글리시 있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영어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율령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한 개념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그냥 당나라의 이제 당을 포함한 중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 삼성 육부제를 바탕으로 뭐 삼성 육부제와 균전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삼권 분립이니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미국 혹은 유럽 이쪽에서 받아들여진 개념이니까 그런 것처럼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은 삼성 육부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삼성 육부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당의 중앙 관제입니다. 보시면 중앙관제라는 게 이제 중앙행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분석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이렇게 부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성으로 끝나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삼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 상서성 밑에 보면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렇게 부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삼성 육부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육부제가 썩 자기네 시스템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관 팔성제라는 걸로 바꿉니다. 신기관과 태정관이라는 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태정관 안에 뭐 중부성, 식부성, 뭐 치부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8개로 나눈 게 일본의 이관 팔성제고요. 그 다음에 발해도 삼성 육부제를 뭐 차용을 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름이 다르죠.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이고 당은 중수성, 문화성, 상서성이니까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좌사정과 우사정이라는 이제 개념을 놔두고 거기 안에 또 부도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2호 예병형 공이었으면 이쪽에서는 총인 의지 예신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게 삼성 북부제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수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교인데 유교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사용이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대 종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긴 한데 우리가 뭐 그 시대 산 건 아니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유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인데 도대체 왜 종교가 두 개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믿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반장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나요, 혹시? 아니면 뭐 저거 뭐냐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단순한 예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진 않으세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다인 거지. 내가 도대체 부모님 말씀을, 내가 부모님 말하는 걸 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니면 좀 세게 나가면은, 부모님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 유교가 해줬던 거죠. 뭐 선거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임금이나 아니면은 뭐 어르신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만드는 게 유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거는 군사부일체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보살핀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임금이 있는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거는 왕일 거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거는 선생일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거는 부모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군과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그 부모는 같다. 이게 군사부 일체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그거 스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거나 아니면은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는 거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 욕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는 페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님을 때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신하라면 정당한 신하이고 정당한 학생이라면 최소한 패거나 아니면 쌍욕까지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유교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민간들에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의 역할을 했던 게 불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는 우리가 맨 처음에 탄생한 게 제자백가의 유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제자백가에서 유가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라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사는 사실상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을 더 밑에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어른들이 더 위에 있는 조상님이라는 존재들에게 예를 표하는 방식을 보고 위에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학습시키는 목적이 진짜 크다고 봅니다. 큽니다. 원래 제사라는 것의 명목은. 그러니까 유교는 죽고 나서의 세계 이런 것들 비합리적 요소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요. 특히 공자님도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겁나잖아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궁금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불교의 역할인 거죠. 죽고 나면은 다시 태어나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은 그 고행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지옥에 가서
말 잘못하면은 혓바닥을 뽑아서 그쪽에다 농사를 짓고요.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불교의 역할이고 그 왕권 강화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라고 하면은 왕하고 부처랑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극락으로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부처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뭐 죽고 나서 이끌든 아니면은 그거 너희들이 살아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줄 미륵불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도대체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키워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 네 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권은 일방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고 한쪽에서 전달을 하고 다른 쪽에서 재해석을 했다. 이 두 개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